자, 생각보다 주위에서 지인들이 인레이 치료를 받았는데 시린 증상이 생겼어요. 치료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혹시 신경치료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라는 걱정을 표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 인레이 치료 자체가 보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수가도 꽤 돼서 어렵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하고 났더니 시리고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되면 그 누군들 걱정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W가 진료실에서 봤을 때 인레이를 하고 나서 시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원인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치과적으로 시리다는 건 그냥 별거 없어요. 한마디로 그것이 깨져서이건 충치가 생겨서이건 크랙이 가서이건 치아가 있고 신경이 있으면 바깥으로부터 신경까지의 거리가 어떤 이유로 개통이 됐던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압력이 됐건 뜨거운 것이 됐건 차가운 것이 됐건 그 가까워진 거리에서 느껴지는 모든 자극을 우리는 시리다라는 걸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레이가 시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인레이를 한 부분의 교합이 과하게 닿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교합 간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합 간섭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씹을 때 이렇게만 씹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씹고 저렇게도 씹을 때 좀 닿으면 안 되는 부분이 닿거나 아니면 적당한 힘으로 넓게 받아야 되는 부분을 어느 한 부분이 과하게 닿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합 간섭이라는 거는 넓은 면적이 아니라 하나의 좁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생각보다 우리의 씹는 힘이 상당히 세요. 약 30에서 60kg의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센 힘을 이 작은 부분으로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고, 인레이 아래 부분에 있는 신경은 이 센 힘 앞에서 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치과에서 과하게 닿고 있거나 닿으면 안 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한 2주 정도 지켜봤을 때 괜찮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인레이가 치아와 정확하게 찰떡처럼 착 맞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은 시멘트로 정확하게 실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시린 증상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인데, 치아와 보철물 사이가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시멘트가 좀 덜 묻는 부분이 있어서 불완전한 실링이 일어나게 됐다면 우리가 그 부분으로 시린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겠지만 그 인레이를 제거를 하고 다시 본을 떠서 인레이를 제작해서 와야 될 겁니다. 한번 붙인 인레이는 영구 접착제로 붙이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으로 떼어내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새드 엔딩일 수 있는데,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인레이로 커버하기 어려운 케이스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치과 의사가 엑스레이와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깊이면 신경하고 좀 거리가 있네, 인레이로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인레이로 진단을 내렸지만, 알고 보니 미세한 크랙이 신경까지 전해졌던지 아니면 썩은 부위가 생각보다 깊었던지 어떤 이유로 치아의 결손이 좀 더 신경까지 가까워지거나 혹은 개통되고 있다면 아무리 인레이를 꼼꼼하게 붙여도 시린 증상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게 되냐고요? 인레이를 제거하고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좌절감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인레이 때문에 치과에 내원하는 것도 번거로우셨을 거고, 인레이로 끝날 줄 알고 기뻐했는데 신경치료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의 그런 허탈감, 3차원적으로 CT를 찍으면 되지 않냐? 라는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차원으로 보는 것이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아래서 보고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세한 것은 방사선 사진상에는 잡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런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환자분들이 아무리 개선을 해도 계속 시리다라는 증상으로 확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절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확률이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인레이를 하기 전에 의뢰 통상적으로 신경치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통증이라는 것은 워낙 다방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닥터 W가 생각하기에는 인레이를 하고 나서 시린 이유는 대부분 저 위에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나 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브리핑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인레이하고 시리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적으로 신경치료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치과에 내원해서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 안에서 해결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인레이를 하고 나서 실인 증상이 생겼다면 그 부분이 과하게 닿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인레이를 부착하는 과정 혹은 인레이와 치아 사이에 미세하게 뜬 틈이 있는지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그것을 나름대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간 실인 증상이 개선된다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와 보철치료로 갈 수 있다.